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연쌤입니다. 오늘은 문학사적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고려가요 동동에 대해서 단 10분 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은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원령체의 달거리 노래죠. 달거리 노래라고 하면 매달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생각을 해서 총 12연으로 구성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작품은 총 1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 1연은 우리가 서사라고 불러서 얘는 후대에 첨가되었구나라고 추측을 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뒤에 있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등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연에서는요. 어떤 송도, 송축의 의미로 다 같이 복받으러 우리 어떤 궁궐에 오세요 라는 느낌의 어떤 서사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연부터 13연까지는 화자가 그 달마다 느끼는 어떤 화자의 정서, 남녀 사랑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바로 한번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부제에다가 전통 세시풍속 공부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 작품은요. 매월 화자가 느끼는 화자의 정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 때 드러났던 이 당시 때 사람들이 즐겼었던 세시풍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전통 세시풍속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목의 이 동동은요. 북치는 음성상징어 동동동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목에서도 청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라는 문제가 은근히 나와요. 꼭 알아두시고. 첫 번째 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쌤이 말했던 서사 파트예요. 덕이라는 것은 뒤에, 뒷잔에 신령님께 바치고 복이라는 것은 앞잔에 임금님께 바치오니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많이 많이 바치러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덕을 받으러 오라는 복을 받으러 오라는 송도,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라는 걸 잡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고려가요를 보면 참 어떤 여성 화자들이 늘 울고 있습니다. 늘 남자에게 버림받은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월의 냇물은 얼고 녹으려 하는데 지네끼리 냇물은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막 정다운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1월의 포인트는 냇물이 정답게 지네끼리 얼고 녹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쓸쓸하게 못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연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누가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아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님의 인품이 그렇기 때문에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 시도다. 요거 우리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등불이라는 것은 뭔가 밝기 때문에 환한 임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모두를 이렇게 밝게 비추면서 포용할 수 있는 임의 인품, 성품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파트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등불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임의 성품과 인품을 예찬하는 상징어이다.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 3월 지나며 활짝 핀 늦봄의 진달래 꽃이요. 이 진달래 꽃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대요?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의 등불은요. 임의 어떤 인품과 성품에 대해 예찬하고 있는 표현이라면 여기서의 진달래 꽃은요. 우리 꽃을 든 남자 미안해요. 너무 올드한 비유였죠? 우리 꽃같이 생겼다라고 하면 주로 얼굴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달래꽃은 바로 임의 외적인 모습, 임의 어떤 외모를 극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월 잊지 않고 오는구나 꾀꼬리새요. 꾀꼬리새는요. 4월에도 나를 잊지 않고 왔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임이에요. 이 임은 옛날에 나를 잊고 계시는가? 그럼 이 4월의 포인트는 또 뭐냐? 바로 꾀꼬리와 녹사님이 뭐되고 있다? 대비 대조를 이루고 있다. 꾀꼬리는 나를 찾으러 왔는데 녹사님은 나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바로 그 태도적인 부분에서 대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5월 5일 단오의 단오날 아침 약은
천년을 오래 사시게 할 약이기에 누구한테 바친대요? 바로 임에게 바치옵니다. 요 약을 임에게 주면서 천년 동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하면서 이 약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꼭 잡아주세요. 약은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 6월 보름, 유도일에는요, 벼랑에 버린 빛과 같대. 얘들아, 유도일이라고 하면 머리를 감는 날입니다. 내가 머리를 막 감다가 이제 빗질을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빛이 나의 손을 떠나가지고 막 굴러굴러 하면서 어디로? 벼랑 끝에 떨어졌어. 근데 그 모습이 꼭 뭐 같아? 임께 버려진 내 모습같이 느껴지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때? 임의 뒤를 졸졸졸졸 쫓다가 임이 나를 잠깐이나마 돌아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임을 잠시나마 따르겠다라고 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7월 보름에는요. 7월 달은 백종날이라고 해서요. 백종날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00가지의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을 비는 날입니다. 온갖 재물 버려두고서 나 지금 어떤 소원 빌고 있습니까? 임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소원을 빌고 있네요. 여기서 화자의 소망의 정서, 화자의 소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8월 보름날은 가윈날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한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가위에는요. 나한테는 한가위는 어때 얘들아? 모두가 막 떠들썩하고 막 즐겁게 지내는 그런 축제야. 하지만 나한테는 어때?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한가위일 수 있는 거야. 나한테는 임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라는 임의 부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국화꽃이 집안에 드니 향기만 은은하여라. 9월 9일에도요. 우리 중양절이라고 해서요. 이때 당시에 가장 큰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또한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는 엄청난 세시풍속의 날이었는데 실제로 마찬가지 아까 8월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밖에 사람들은 뭐 즐겁고 흥겨울 수 있지만 나는요. 그냥 임이 없기 때문에 임의 부재로 인해서 그냥 고요하고 적막할 뿐이야. 그래서 이 국화꽃이 그냥 집안에 들어서 향기만 은은할 정도로 나의 마음 그리고 내 집은 적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다시 임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10월에 저면엔이라는 건 잘겠선 보리수 나무 같아라.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한 분이 없어라. 그럼 이 꺾어진 바로 이 보리수 나무까지는 또 누구 같다라는 거야? 바로 버려진 내 모습 같다라는 거야. 임에게 버려지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나 주었어 안 주었어? 나 안 주었어. 즉 계속해서 나는 누구만 기다리고 있어? 임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월 봉당자리 차가운 마룻바닥에 호적삼을 덮고 누워 슬픔이 되살아오는구나. 나 사실은 왜 슬퍼 얘들아? 날씨가 추운 것도 있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지? 아 옆구리 시려워. 아 옆구리 시렵다. 옆구리가 왜 시려운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옆구리가 시려운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호접삼을 덮고 누워 있는데 너무 추워. 추운 이유는 외롭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임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임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슬픔이 되살아오고 있습니다. 고운 임을 떠나보내고 여의고는 이별하고 떠나보내고입니다. 떠나보내고 스스로 지내며 혼자 뭐하고 있는 거다? 독수공방하고 있는 처지가 11월에서 드러나 있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은 차릴 소반의 젓가락 같아라. 여기서 이 젓가락도 사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냐?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나는 열심히 이렇게 쟁반, 즉 소반에다가 임께 차릴 음식을 막 차렸단 말이야. 그리고서 내가 임 앞에 딱 바치니까 누가 다른 손님이 가져다가 그 젓가락을 쏙 물어버렸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냐? 혹시 이 작품의 화자는 작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된 비극의 여성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바로 이 연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바로 위로 올라가서 세시풍속들 정리 한 번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1월에는요. 정월이라고 하니까 우리 정월이라는 거 1월달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2월에는 어떤 전통적인 날이 있었죠? 바로 연등제 2월에 연등제가 있었고요. 5월에는요. 대표적인 세시풍속 단오날이 있었고요. 6월에는요. 유도일이 있었죠. 7월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100가지의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 비는 날 백종날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백중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8월은요. 대표적인 축제 또 한가위 날이 될 거고요. 9월에는요. 중양절이 있었고요. 10월에는요. 9월에 9월에는요.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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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네,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화자의 정서도 이 월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고 또 세시풍속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안녕!